자율주행차 상용화 열기가 뜨겁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 교통 이슈 진단 시간에서 알아볼게요.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율주행차라고 하면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제어되는 그런 차량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네, 10여 년 전 등장한 전기차도 생각보다 대중화 속도가 지금 더딘 상황인데 자율주행차 하면 아직 좀 먼 이야기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도 상용화 지원 방안이 발표가 됐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 보급에도 아직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도 3개 해당 부처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는 나름 이유가 있다고도 한편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현재 해외 자동차 제작사들이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을 일부 확보했다는 데만 너무 자극받는 게 아닌가도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대자동차가 금년 말에 2단계 수준인 고속도로 주행지원 시스템 양산 계획에 있는데 반해서 반드시 운전자가 차를 조작하도록 돼 있는 현 국제자동차 기준과 제도가 발목을 잡는다는 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제네바 교통협약에 따른 유엔 자동차 기준 사전 대처라고는 해도 또다시 전기차나 그런 친환경 자동차 보급처럼 밑빠진 물독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실에 입각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자율조향 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가 아직 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허가가 되지 않은 상황인가 봐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개정은 앞으로 또 필요할 거고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 비해서 너무 서두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자율주행차 판매나 운행을 허용할 수 없는데도 국제 정세가 너무 뜨겁게 달궈지다 보니까 남의 장단에 춤추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네. 왜냐하면 자동차 전주국들의 현 상황은 앞을 다퉈서 시험 운행 허가 요건을 마련했고 또 정부 차원 지원 분위기가 쇄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극히 제한적인 도로 범주와 수준으로밖에 볼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대외적으로는 2013년도 미국 5개 주 허가를 비롯해서 일본은 전용 번호판을 발급을 하고 있고 영국도 올해 4개 지역을 허가한 데 반해서 우리는 시험 운행 허가 요건조차도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이는 좀 너무 편집됐다 이렇게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개혁을 위한 제도 정비와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 확충, 기술 개발 지원 같은 자율주행에 대한 개념과 단계 구분 마련이 시급하다고만 보는 것이 아닌가도 한편 생각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차 도로 시험운행 허가 요건도 필요하겠고 시험 운행을 위한 시스템 장착도 허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2020년 상용화 대비 차원에서 볼 때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자율주행 장치와 관련된 자동차 기준 제정이 시급하고 또 안전보장 차원에서 니콜과 검사 제도를 비롯한 보험 상품 개발 등의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성급한 생각으로도 풀이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력은 그간 몇 차례 소개된 고속도로 낙하물 감지 기술과 자동 제동 그리고 차선 경고 장치 등의 이게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런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 확충 핵심 기술은 초급이라 더 성급하다는 같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때문에 레이더의 센서의 신뢰성과 인지 범위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정밀 수치 지용도 제작을 우선시는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차선 정보 제공은 필수인 만큼 현재 편차가 큰 정밀 위성 항법 기술을 향상시켜서 GPS 위치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 역시 관건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기반 조성을 해나가겠다는 얘기인데요. 지금으로서는 도로면 레이더망에 시험 도로를 접목시켜서 수 킬로미터 전방에 있는 차에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또 자동차 간의 교통정보를 서로 전달하는 전용 주파수 배분도 자율주행차의 기본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로면의 레이더망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관련 기술 발전시키고 또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기술 개발과 지원이 참 많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중소부품 업체 대상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고도화를 추진해 나갔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그 변수가 다양한 지역과 도로를 선정해서 그러니까 일반 도로가 아니라 복잡한 도로를 선정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게 해서 한국형 자율주행 실험 도시를 구축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상은 21세기 중반이 지나야 되고 또 새로운 전용로 그러니까 뭐 복잡하지 않고 또 알아서 감지해서 갈 수 있는 초보 단계의 그 자율주행 운행차들이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도로가 마련돼야 가능하다는 판단을 앞서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구글이나 벤츠와 지금 수준은 그 사람의 인지 능력과 대응력 수준이 유아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거나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도로가 아닌 넓은 폭의 직진 도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때문에 복잡한 도로를 지정하는 발상은 자칫 몸에 옷을 맞추는 것이 아닌 옷에 몸을 맞추는 격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일반 도로에서 시험 운행을 하려면 네. 실증지구 지정을 해야겠고, 그런 현실과는 좀 아직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한마디로 멋진 청사진에는 일자리 창출 연동 계획보다는 아이디어라고 할지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원안이 필요하다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바인데요. 자동차 관련 저탄소 정책에서 전기차의 전환이나 수소차가 탄력을 받지 못한 이유는 많은 비용이 투자돼야 하는 그런 이제 충전기 이런 것이 설치입니다. 또 네. 이런 현실에서 또 이렇게 분산을 시킨다면 친환경 자동차는 결국 연명하는 수준으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죠. 예를 들자면 10년 전 방탄차의 주요 부품인 럼플렛 타이어 개발에 한국과 금호 타이어가 기술력을 승부를 거는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제품은 상용화되지 않는 것처럼 네. 이제는 너무 그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천리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로만 봤던 자동차 튜닝이 필요하는 현실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만큼 자율주행차 분야도 하나의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는 선에서 대응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실증도를 찾기보다는 전용 트랙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 앞선다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 개발 능력은 어느 정도 와 있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추진될 예정인지 짚어주셨으면 해요. 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이 분류한 3단계급은 부분적 자율주행, 즉 돌발 상황에 때에 그 수동으로 전환해서 운전자가 대처하도록 한 것을 뜻합니다. 현재는 구글이 추진하는 완전 자율주행이 4단계로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2013년도 도심 구간 100km 자율주행에 최초 성공한 벤츠에 이어서 닛산도 오는 2020년 양산 시점을 잡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스티어링과 휠, 브레이크가 없는 완전 자율주행 컨셉트카를 발표한 선두주자인 구글은 향후 2에서 5년 사이에 완전 자율주행차 출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 역할을 하는 카메라와 신경 계통으로 볼 수 있는 정보통신만으로는 안전 제약이 너무 많다는 게 단점입니다. 때문에 네. 자율주행차 안전은 새로운 개념의 도로 기반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통 이슈 진단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